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열 하루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제한한 데 이어서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일단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발표된 어제 하루 동안의 신규 확진자 현황을 좀 보면 1,455명입니다. 열 하루 연속 네 자릿수입니다.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표현도 아직은 너무 이를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 어떻게 좀 진단하십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평균 1일의 신규 확진자 수 한 1,300명을 좀 넘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비해서 이제 증가하는 폭이 한 35% 정도 증가했는데, 물론 이제 그 전주와 그 전전주와 비교했을 때 한 50% 이상 증가했던 것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약간 감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증가세는 여전히 할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점유율이 지난주까지 분석된 것은 전체 바이러스 건수 중에서 약 한 네. 23%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발표될 이번 한 주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점유율 이것이 좀 어느 정도 될지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예전에 확산 세대로 계속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진다면은 거의 50% 가까이, 48% 가까이 점유할 가능성이 많겠고,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우세종을 넘어서 이제 유행을 이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 전파력, 감염체 생산 지수가 전체 우리나라 감염체 생산 지수를 결정짓게 되는 굉장히 좀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금 4단계 거리 둔 것의 효과를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50% 정도 전파력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기존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감소될 수 있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워낙 높아서 한 4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50% 낮춘다고 해도 네. 한 2배 정도 계속 감염체 생산 지수가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할수록 감염체 생산 지수는 계속 증가할 수 있겠다. 이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물론 이제 고령층 어르신들이 예방 접종을 많이 맞으셔서 위중증이나 사망이 좀 적다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어떤 젊은층, 특히 이제 50대 이하의 위중증이나 사망 비율을 좀 보게 되면은 네. 최근 2주간 한 30분이 돌아가셨는데, 그중에서 50대 2분, 40대 1분 이렇게 돌아가셨고요. 그다음에 위중증 환자 중에서 지금 현재 어제까지 기준으로 171분이 지금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지금 50대 이하 젊은 층이 102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가 7월 초에 한 40명대에서 102명으로 약 한 2배 이상 젊은 층 중에서 위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네. 계속 이런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맞지 못한 50대 이하 젊은 층에서 위중증과 사망이 계속 증가할 것을 좀 시사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 층의 위중증 환자의 증가 추세도 좀 주시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앞으로도 발표될 델타 변이의 그 비중도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게 진화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도 좀 예측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주시해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풍선 효과가 지금 수치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통계를 하나 보니까 수도권에서 이동량은 11% 정도 줄어들었는데 비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이동량이 9%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무래도 비수도권에도 최근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1단계, 또 일부 지역 2단계로 아무래도 비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감염자가 있게 되면은 보다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가 있겠고요. 이 전파는 이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전파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지역사회 전파가 되면 비수도권 내에서 더 빠르게 전파가 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량이 증가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감염 경로를 조금 더 조사해봐야 되겠지만,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을 다녀가시면서 감염됐는지, 아니면 수도권에 계신 분들끼리 비수도권에서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을 가지시면서 수도권 감염자들끼리 감염이 퍼졌는지 이런 것들은 좀 추가적으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뭐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의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에서 어떤 단계 격상 기준에 맞는 신규 확진자 수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증가세가 의심이 되면 보다 선제적으로 격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유흥업소라든지 네.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밀폐 밀접 환경이 잘 조성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보다 좀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도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 수를 5인 이상은 모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부분을 내일 발표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임 인원 수를 제한하는 것, 실제 방역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선행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 비중이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적 모임을 제한하게 되면 아무래도 선행 확진자들을 만날 접촉할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겠고요. 물론 이제 동거 가족이 감염되시면은 추가적인 전파는 좀 막기 어려운데 그래도 뭐 지인이라든지 뭐 직장 동료라든지 이런 선행 확진자 접촉 비율은 좀 줄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같은 모임 내에서 전파 확률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다른 모임들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공간 내에서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서로 이렇게 뭐 식사를 하는 자리인 경우에는 우리가 2m 거리 두기를 하더라도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3m, 5m 떨어진 자리에서 식사하신 경우에도 감염되신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사적 모임을 통해서 최대한 이런 모임을 좀 인원 모임 제한을 통해서 이런 모임을 좀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4명까지 허용됐다고 해서 또 이렇게 모임을 많이 갖게 되시면 언제든지 감염되실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적용하는 것에 좀 잘 따르시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추가적인 방역 조치도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유흥업소도 별로 없고 어떤 이동량도 별로 많지 않고 또 인구 밀도도 적고 네. 또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인데 예방 접종률도 높고 이런 마을 같은 단위에서는 굳이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그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네. 이제 예외 규정을 전국적으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하되 좀 예외 지역을 둬서 그런 데서 이제 어르신들이 조금 모임을 좀 갖는 것은 좀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는 것은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청해부대 장병절 확진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7명이 확진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50명을 대상으로 간이 검사를 했는데 이 중에 단 1명만 제외하고 49명이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정밀 검사인 PCR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결과가 만약에 나온다면 확진자 수가 대건할 가능성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여기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이제 민감도 특이도는 사실 또 이제 양성 예측도라 그래서 그 집단 내 유병률에 따라서 양성 예측도가 더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성이 나온 경우에 진짜 양성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정확한 검사는 이제 PCR 검사고 300명 전수 PCR 검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또 추가적으로 간이 검사를 했는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시점을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마 지금 위양성인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유병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에서는 진짜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아마 좀 추가적인 어떤 자료 분석 같은 것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이 배라는 것이 과거에 일본에서의 그 크루즈에서의 집단 감염도 많이 떠올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조금은 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지금 특히 이제 배 같은 경우에 이제 밀접된 환경이 될 가능성이 많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0명이 탑승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해외 작년에 어떤 그 루즈벨트 항공모함 사례를 봤을 때 이제 4,400명 중에서 거의 1,000명 이상 감염된 4분의 1 이상 감염된 사례가 있었으니까 특히 이제 지금 우리 청해부대의 해군들이 특히 이제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빠른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면 상당히 많은
장병들이 이미 감염됐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제 노출 후 감염 예방법에 대해서 이제 해외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네. 아직까지는 미리 항체 치료제나 항바이러스를 투여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분들은 일단은 양성이 나오신 분들을 좀 따로 격리해서 좀 치료나 관찰해야 되고 또 중증증 호흡곤란이나 병이 진행되는 것이 없는지 잘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의 병원으로 후송해야 되겠고요. 또 아직 음성이지만 잠복기에 있을 분들은 우리가 이제 일실 격리를 통해서 네. 최대한 격리를 하고 또 이제 반복적인 검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양성자가 나오면 보다 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300명 전원에 대해서 충분히 감염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전원을 지금 계획한 것처럼 한국으로 이송해서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또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지 좀 관찰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초의 증상자에게 감기약만 투약했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이 청해부대 사례 들으셨을 때 가장 아쉬웠던 부분 혹은 이 부분은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는 부분 전문가로서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네, 지금 우선은 이제 예방 접종에 관해서는 이분들이 이제 2월 초에 출항했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예방 접종을 하기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중간에 좀 예방 접종이 가능했다면 좀 추가적으로 하는 방안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타신 분들끼리만 이제 독립되어 있으면은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으면 큰 위험은 없었지만 이제 뭐 군수 물자를 싣는다든지 또 외부의 접촉이 있으면 얼마든지 감염이 유입될 수가 있겠고 네. 또 노출 후에 그런 의심 증상이 생겼을 때는 같은 때는 일단 먼저 이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해봐야 되고 그것이 한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유사한 증상을 나타낸다면 보다 좀 적극적이고 또 민감도가 높은 PCR 검사를 좀 조기에 하는 것이 이런 결정하는데 조금 더 빨리 결정하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대부분 젊은 분들이지만 일부는 얼마든지 중증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좀 적극적이고 좀 선제적인 대응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백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55세에서 59세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예약 물량도 부족했고 접속 장애를 통해서 아직도 예약을 못한 분들도 많은데 또 논란이 됐던 게 우회 경로를 알면 예약이 시작되는 그 이전부터도 예약이 가능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시스템상의 오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정부의 이런 실수나 이런 논란들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작용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많이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일단은 말씀하신 우회 경로가 이제 아마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유출이 됐던 것 같고 만약에 우회 경로를 통해서 예약하신 분들의 인원이나 어떻게 알게 되는지 경위 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다면 다른 분들이 예약하는데 큰 지장을 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이제 몰려서 하시는 경우에는 일단 백신 물량이 부족했을 때 선착순한 사람들만 맞을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분산해서 예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먼저 예약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예약을 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또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일별로 예를 들어 1시간에 5명이 맞을 수 있다고 하게 되면은 네. 하루에 이제 한 명씩만 예약을 받게 되면은 월화수목금까지 이제 그 시간이 똑같은 한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요일로 나눠서 하게 되면은 요일로 배정된 분들이 이제 한 자리씩 남은 자리에 예약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조금 여유 있게 예약하는 시간을 좀 늘려드리기 위해서는 특히 사회적 활동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공휴일이라든지 조금 좀 시간을 6시, 7시까지 조금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예방접종하기 편한 시간 선호대를 좀 조사해서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늘리는 것이 좀 먼저 하지 않아도 원하는 날짜에 예약할 수 있다라는 정책을 쓰면은 좀 몰리는 것을 좀 줄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 여러 명이 몰렸을 때 충분히 이제 다운되지 않을 정도로 동시 접속 가능 인원을 좀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확보하고 늘리는 기술적인 노력들도 같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량 부족 때문에 국민들에게 전해지는 그 메시지로는 없어서 못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도 작용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현재 백신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처음에 문제가 됐던 이제 55세에서 59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한 물량이 도입되는 걸 확인하고 다시 이제 예약이 재개됐고요. 네. 물론 또 다시 재개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이제 40대 이하 젊은 층이 맞게 되는 백신도 충분한 물량이 이제 8월 말에 도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50대 접종이 끝난 다음에 아마 조만간 물량이 발표될 것 같고요. 일단 3분기 하게 되면 이제 9월까지 접종량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것처럼 좀 충분한 물량이 또 확보되고 예약도 좀 여유 있게 분산해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좀 정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물량이 좀 충분히 확보가 안 됐다면은 예약이 가능한 인원만 먼저 예약을 받는다든가 해서 많이 몰리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간격도 줄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실제로 줄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효능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기존 해외 연구에 따르면 이제 8주 이전에 맞았을 때와 12주 지나서 맞았을 때, 네. 그래서 이제 8주 이전에 맞았을 때는 예방 효능이 한 60%인데 12주 좀 기간을 늘리면 80% 정도 늘어날 수가 있어서 만약에 이제 11주 정도 되면 한 7, 80% 사이를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1차 접종의 예방 효과가 그렇게 될 수가 있겠고 최근에 얼마 전까지는 1차 접종만 맞아도 위중증으로 진행하거나 또 감염 예방 효능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가 최근에 질병청 관리 발표에 따르면은 이제 예방 효능이 22%, 중증 예방 효과가 72% 이렇게 발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네. 이제 확진자 중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방 접종을 맞은 분들 중에서 위중증이나 사망이 되는 것을 다시 좀 분석을 해서 실제 1차 예방접종 효능이 최근에 어느 정도인지 좀 다시 분석해서 발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차 접종만으로 좀 어느 정도 예방 효능이 유지된다면 특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예방 효능이 있다면은 예정대로 맞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일부 지금 미리 맞으셨던 또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일부 8주 정도 간격을 조절해서 맞출 수가 있겠는데 지금 1차 접종을 맞으셨던 700만 명의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예정대로 일단 11주 간격 예정된 날짜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